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10가지. 여러분은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복궁일까요? K-팝일까요? 아니면 한국 음식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에게는 너무 평범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상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서 반찬을 받아 먹고 밤늦게 거리를 걷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에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10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지하철은 왜 이렇게 복잡한데 편리할까?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서울 지하철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노선은 많고 환승역은 복잡하고 역 이름도 낯설죠. 그런데 막상 이용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실시간 도착 정보와 환승 안내, 교통카드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지하철은 그냥 출퇴근 수단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차가 없어도 이렇게 큰 도시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서울을 여행한다면 지하철 자체가 하나의 한국 여행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한국 식당에 가면 왜 음식이 계속 나올까? 외국인이 한국 식당에 처음 들어가면 조금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메인 메뉴를 주문했는데 김치가 나오고 깍두기가 나오고 나물이 나오고 각종 반찬이 테이블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죠.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잠깐 이것도 주문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한 사람이 혼자 먹는 식사보다 여러 사람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김치와 반찬은 한국 식탁에서 빼놓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음식점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식탁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고깃집에서는 왜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울까? 한국의 삼겹살집에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면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주문합니다. 불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독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고깃집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판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앉아서 고기를 뒤집고 쌈을 싸고 술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연결하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깃집은 외국인에게 음식점인 동시에 한국의 회식과 사교 문화를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네 번째, 한국 편의점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왜 편의점이냐고요?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을 사고 도시락을 먹고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생활용품도 구입합니다. 어떤 편의점에는 앉아서 식사할 공간까지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편의점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편의점은 거창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집 근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생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재미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일상, 외국인에게는 관광 경험. 다섯째, 서울에는 왜 카페가 이렇게 많을까? 서울을 걷다 보면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입니다. 큰 길에도 카페가 있고 골목에도 카페가 있고 건물 위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마다 분위기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노트북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의 카페 문화가 하나의 독특한 도시 문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골목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하는 것은 한국 여행의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에서는 음식 배달이 왜 이렇게 빠를까?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치킨 시켜 먹자. 이 한마디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집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는 음식 배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부터 배달까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도시의 높은 밀집도, 발달한 음식점 네트워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달 음식을 한번 경험해본 외국인은 한국
한국에서는 음식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밤이 되어도 서울은 쉽게 잠들지 않는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밤에 서울 거리를 걷다가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 10시, 11시, 때로는 자정이 가까워졌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있고 카페에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편의점은 밝게 불을 켜고 있고 대중교통도 계속 움직입니다. 한국의 야간 문화는 서울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상당히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관광지를 둘러본 뒤 밤에는 다른 얼굴을 가진 서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서울은 낮에만 관광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밤의 서울도 하나의 여행 콘텐츠입니다. 8. 카페에 가방이나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다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외로 관심을 보이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행동이지만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도난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공공장소에서 형성된 상대적인 신뢰와 생활 방식이 인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일상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번째 500년 전 궁궐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현대 서울이 나온다.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과 현대의 공존입니다. 경복궁을 걸어보세요. 오래된 궁궐과 한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 밖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광화문이 나오고 현대적인 건물이 나오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한국 관광의 아주 큰 매력입니다. 한국은 전통을 박물관 안에만 보존한 나라가 아니라 오래된 역사와 현대적인 도시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10번째 결국 외국인이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복궁일까요? K-팝일까요? 한국 음식일까요? 물론 모두 특별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점심에 식당에서 반찬을 먹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르고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밤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한국인에게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하루 자체가 새로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여행할 때는 유명한 관광지만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경복궁도 좋습니다. 명동도 좋습니다. 남산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한번 타보고 한국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어보고 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동네 카페에 앉아보고 밤이 된 서울 거리를 걸어보세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가장 특별한 관광지는 어쩌면 한국인에게 너무 평범해서 보이지 않는 한국인의 일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어떤 일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